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집값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경제인의 한 명으로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 성장률, 또 부채 규모, 폐업 소식들 여러 가지 정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오고 부동산 폭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폭락은 안 오고 왜 집값은 올라갈까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기 전에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을 때는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런 좋은 방송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핵심 주제, 경제 위기 또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하는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지고 올라갈까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전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지금 화웨이를 쓰라 마라부터 해서 관세 폭탄, 또 기술 패권 전쟁이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1위가 바로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인데, 미국과 중국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무역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비가 떨어지면 당연히 저희 나라도 수출을 먹고 나는 나라인데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미국에 줄을 서라, 또 중국 쪽에서는 또 자기네 편에 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불경, IMF보다 더 어렵다. 경남 쪽에 노후화된 지역들, 구미 지역 같은 것도 과거에 LG나 삼성전자가 있을 때는 정말 제조업의 메카였는데, 조선업 제조업체들이 다 사형산업화 되면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도 많이 이전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너스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도 합니다. 그만큼 국내 경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실업자 급여도 한 달에 몇 천억씩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탓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IMF의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려운 위기들이 오고 있는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에 정말 위기가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부 충격이나 위기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그런 큰 사건 사고가 터져서 위기가 터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급 불균형 지역은 V자 반등과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고 가격이 빠질 수 있지만, 서울권역에 수급이 양호한 지역, 즉 강남권이나 한강변 쪽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들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빠졌다가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IMF 금융위기, IMF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똑같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 지역의 V자 반등과 우상향을 생각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위기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국가적 위기가 있고 구조적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라고 하면 IMF,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위기가 있고, 또 금융위기가 왔었죠. 일단 미국발. 그리고 이런 국가적 위기가 오면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대기업, 큰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내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파산한다. 뭐 IMF 때는 제1금융권도 파산을 많이 했고요. 금융위기 때는 어디가 파산이 됐나요? 그게 저축은행이 파산을 많이 했죠. PF 쪽으로 해서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대기업도 망가지고, 특히 IMF 때는 뭐 주요 대기업, 30대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부도를 났으니까. 또 금융위기 때는 금융기관 파산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옵니다. 즉, 시중에 돈이 말라가고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급해지고 돈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위기가 옴으로 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직자들이 급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금리가 급등하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급매물이 홍수가 이루어지고요.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즉,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보합세다, 떨어진다 말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급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매물이 급증을 해야 됩니다. 팔겠다는 매물이 급증을 하고 쌓이고 매매가 안 돼야지 급락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급매물이 홍수가 나고 매물을 내가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가지니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출 이자를 금리가 올라가니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급매물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을 때 집값이 폭락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거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급매물 홍수에 집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가 어떤 위기냐? 국가적 위기가 아니고, 잘 보셔야 될 게, 지금은 구조적 위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이 힘들어지고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대기업 부도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물론 수익률은 떨어지고 적자를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과거의 국가적 위기처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다. 그만큼 내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좀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 폐업도 모든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권이나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요인이 많이 있겠죠. 그런 트렌드 자체도 많이 바뀌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요즘은 또 회식을 또 안 하는 문화, 또 1인 가구 증가, 또 SNS 증가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으로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폐업이 증가한다. 또 장기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위기를 부를 정도의 큰 위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도 보시면 지방의 대대구라고 해서 대전, 대구, 뭐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지방의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은 괜찮지만 지방이 거의 망가지고 있고요. 지역별 지방과 수도권은 하락.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꿋꿋이 버티고 있고, 서울에 앞서 말씀드린 수급이 정말 양호한 지역은 오히려 많지는 않지만 실거래가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런 양극화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장이 형성이 된다.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선택하는 지역, 사는 지역은 가격 하락을 하고 있지만 부자들이 선택하는 지역의 매력은 올라가고 있고 강남권, 성수동, 용산, 마포, 여의도, 마곡, 목동, 흑성 뉴타운, 향후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뜨겠지만 이런 부자들이 선택하는 지역의 투자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국가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가 있지만 지금 현 상태는 국가적 위기가 아니고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큰 그런 위기,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한 그런 큰 위기, 급매물 홍수와 집값 폭락은 없다. 오히려 지역별 초양극화 시장이 더욱더 심해지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전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채권은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죠. 대량 실업 사태, 금리 폭등이 되면 매물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매매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될 거고 또 매매가 안 되니까 받아줄 세력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입지가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급매 매물 있을까요?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가격대가 점차 정고점을 향해 가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폭등하지 않으면 집값이 이렇게 급락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어떨까요? 금리가 폭등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고요.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오히려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적인 폭락이나 매물 홍수는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적 시스템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고 기존 전통 제조업체 또 지방이 이런 전통 제조업체가 있는 지방은 어려워지고 이런 구조적 위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수축사회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체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이는 줄어들면서 부분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산업이나 부동산이나 지역으로 갈아타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이나 외곽 부동산은 앞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른 건설 경기나 단기 실업 증가라든지 자영업자 폐업은 라이프스타일 정책 변화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국가적인 위기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국가적 위기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